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전일 2015년 7월 21일 월요일 시장은 테마별 순환매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먼저 닙튠과 2차전지 관련주는 중국 공급 차질과 닙튠 가격 급등 이슈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플러버폰 부품주는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 기대감과 애플의 플러버폰 개발 소식이 겹치면서 관련주인 세경 하이테크부터 이노스 첨단 소재, 그리고 라온텍까지 이렇게 오레이드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 근데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일단 뭐 세경 하이테크가 대장주죠. 금일도 뭐 추가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만큼 일단은 제일 강한 시세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차트 배열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차트 배열로 봤을 때는 300일선을 계속 저항을 이렇게 받다가 안정적으로 뚫었거든요. 21선도 이렇게 좀 뚫고 이제 지지 확인까지 이렇게 되면서 또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세경 하이테크나 이노스 첨단 소재도 모양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흐름상을 봤을 땐 나온텍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다. 모양새로 봤을 때는 뭐 금일 만약에 살짝 밀린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또 나올 수가 있다. 아니면 뭐 금일은 조정이 나오고 뭐 다음 날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요일 날 때 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 이 오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라운텍이 그래도 모양이 좀 제가 봤을 땐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뭐 세경 하이테크, 뭐 이노스 첨단 소재, 라운텍도 15% 이상의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 외에 조선 원전주는 글로벌 발주 회복과 정부정책 지원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뭐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있게 또 보셔라. 이미 시세가 뭐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는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순위입니다. 일단은 대장주격으로는. 그래서 단발성으로는 뭐 매매해볼만 한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만약에 원전 관련주,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뭐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앞전 고점 돌파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 방 먹을 잔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AI,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산업 수요 확대 기대감과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그 굉장히 좀 뭐 흐름이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혀 나쁘진 않았는데 좀 깝깝한 장세이기도 했죠. 솔직히 뭐 밤대로 봤을 때는 너무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플러버퍼 부품주나 조금 뭐 조선 원전주, 뭐 로봇, AI 뭐 이런 관련주들이 뭐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시장 흐름이 좋아 보였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다. 만약에 대부분 투자자분들 좀 재미가 없는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기분이 심리적인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세를 이어왔던 바이오주들은 조정을 보였는데요. 특히 HLB 그룹주들이 FDA 일정 지연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식으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주도 역할을 하던 항암 치료제 그 테마주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왔고요. 그럼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단기가열 부담과 기술 격차 우려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세 흐름을 보인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만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는 뭐 펩토론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추가 시세 나올 걸 보여주거든요. 살짝 뭐 금이 밀린다 하더라도 결국 5일선만 지켜준다면 앞전 고점 돌파 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는 만약에 단발성 단기적으로 손을 댈 만한 점은 뭐냐면 패트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장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점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추천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하시라고 그냥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기준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유파워풀하지마. 유파워풀하지마는 뭐 여전히 5일선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일 도인시스가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맞물려서 뭐 시세가 나온다든지 하면 금일 뭐 7,000원까지 찍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5일선 여전히 깨트리지 않고 잘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리고 이젠 화장품 관련주를 보는데 MFC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21선 잘 지지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도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뭐 5일선 이탈했다 하더라도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은 한 방 더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 만큼 영업 실적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관련된 종목들 보면 뭐 청담글로벌 같은 종목들을 보면 아직 죽은 게 아니거든요. 청담글로벌 5일선 잘 타고 있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면 케어젠도 그렇고 보면 모양이 좋단 말이에요. 신고가가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여전히 홀딩 관점이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그 수많은 관련주들 보면 뭐 그동안 시세가 잘 나왔던 종목들은 확실히 좀 보유하고 보자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금일이라도 갈 수 있다. 금이라도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이번 주 내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방씩은 수급이 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좀 홀딩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여전히 모양 좋고요. 저는 로보스타가 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로보스타 안정적이고요. 전에 제가 추천드린 트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임도. 그리고 뭐 보면 KNR 시스템도 굉장히 좀 좋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땐 KNR 시스템 같은 경우 모양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금일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로봇주들 한 방씩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로봇주들이 보면 아이로보틱스도 그렇고 수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굉장히 좀 무섭게 올라갔잖아요. 이거 약간 좀 잡지 성향인데 흐름상으로만 봤을 때는 로봇주들은 한 방씩 좀 갈만하다. 특히 뭐 KNR 시스템은 일단 고가 놀이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KNR 시스템이 좀 모양이 좋아 보이고요. 뭐 트임도 이게 바닥에 있는 놀림 자리에서 있는 종목은 뭐 트임 여전히 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로보스타 이 두 종목은 여전히 좀 좋게 좀 봅니다. 그리고 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관련주가 흐름상 뭐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SN 광고회사 FSN도 항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형태의 상한가를 만들고 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는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말이지만 K옵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제 증권형 토큰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제가 그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잠시 언급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어차피 넘길 때 말씀드리겠다. 왜냐면 이렇게 조정이 나온 시기에 계속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역시나 앞전 상한가를 만들고 고점을 내붙이지 않고 그냥 밀어버렸는데 결국은 고가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요. 신고가가 나온 상한가는 일단은 세력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잠시 세력에 맡겨놓고 흔드는 거다. 개인 물량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흔든 다음에 결국은 모양 잡고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눌림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면 딱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양증권부터 뭐 신영증권, 그 다음에 부국증권을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부국증권하고 그 다음에 신영증권은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이 종목 빠른 시일 내에. 근데 한양증권은 좀 긴가민가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반대로
왜냐면 신영증권하고 부국증권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도 있잖아요. 같이 제조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쳐도 한양증권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한양증권 정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페이 있죠. 카카오페이는 거의 단기적인 바닥은 온 것으로 보여져요. 뭐 61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가격에 사셔도 나쁘진 않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교체하신 전략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한양증권은 제가 봤을 땐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젠 교체 의견 드릴 거고요. 일단은 뭐 추가락이 뭐 카카오페이 추가락이 나온다 해도 딱히 이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양 어차피 작고 다시 앞전 고점 돌파로 제가 봤을 때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에 이제는 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미톤도 뭐 말씀드렸고요. 미톤도 좀 더 밀리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도 뭐 단기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뭐 단기적인 반등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밀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살짝 또 밀 수 있다. 카카오페이랑 좀 틀려요. 카카오페이는 충분히 좀 조정이 나왔다고 보이는데 미토는 단기적인 반등 후에 또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보면 그 IT센 글로벌 IT센 글로벌은 많이 밀렸기 때문에 5일선을 먹어줬죠. 전일 갭으로 거의 9%가량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21선이 여전히 우회한 흐름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려면 21선 돌파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61선까지 뭐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언제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 여하튼 밀려봤자예요. 앞전 고점 돌파를 시도한다고 초에 시도한다고 본다면 적당한 가격대에서 매수해 놓으시고 묵혀 놓으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은 거죠. 그래서 IT센 글로벌도 저는 뭐 솔직히 나쁘지 않고요. 특히 카카오페이는 나쁘지 않다. 현재 뭐 조정이 나올 때 담아 놓고 좀 기다리신 전략으로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도 뭐 여전히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럼 K랩도 마찬가지고요. 모양상 이렇게 눌림 잡힌 종목이야말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K랩 같은 종목들이 좋다고 봐요. 아예 묵혀놓는다면. 왜냐면 카카오페이는 너무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제 납폭이 이제 어찌 보면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긴가민가 해요, 저도.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가 일단은 확실히 수혜를 받을 거다. 약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무서운 자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믿음에 부답을 해요. 나중에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면 믿음에 부답을 그 믿음에 보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페이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이나 K랩이 확신이 있는 게 얘네들 말 그대로 1차 상승 DM인 거잖아요. 크게 시세가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탁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비해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아마 다 신고가 나올 거예요. 시간을 좀 지나서 보면 다 신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조강피혁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진입하셨다면 견디셔라. 어차피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자사주 수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 종목의 적정 가치는 93,50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물량이 만약에 소각이 된다고 한다면 93,500원 이상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래서 차트 베이스도 뭐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일단 재무적으로 적정 가치를 책정해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차분히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네스포트하고 와이즈넛은 역시나 모양이 이뻐요.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나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부담 없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끌고 가세요.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가 거의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종목들이 뭐 다 같이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참으셔라.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꾸준히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전선주는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간을 이제 지나 보면
결국 앞전고점 돌파 나올 겁니다. 이번 한 3개월 정도 좀 지켜본다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차분히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서 이제는 뭐 엔캠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수제도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차분히 좀 홀딩 하시는 게 좋겠죠. 나쁘지가 않아요.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수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수급이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프리마 HQ 부안주 같은 경우에도 전 모양이 이 종목도 역시나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이젠 이 앞전에 이제 신고가 형태의 이제 상한가를 쳤단 말이죠. 그날 고가 능력 그대로 밀어버리고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나쁘지 않다. 물론 뭐 센지락 같은 종목들도 뭐 최근에 장중에 상한가 신고가 형태로 이제 상한가 모양 만들고 조정 흐름 모양 나오잖아요. 물론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스프리마 HQ가 저는 일단은 모양상으로 이제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단형으로 가는 종목들이 좋거든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종목들이 결국 안정적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더 좋습니다. 같은 보안주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다가 급등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파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모양상 나쁘지가 않아요. 차분히 혹시라도 그 진입하신 시청자님들은 차분히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8월 중순 이후에는 중성주들이 시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끼는 종목들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매수하셨으면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코스닥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미 뭐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 대량 거래량으로 들어온 거 봐서는 세력이 악성 물량 먹이고 끌어올린 거라서 미는 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밀어봐야 얼마나 밀겠습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주하고 화장품 관련주는 무조건 좀 보셔라. 다시 뭐 말씀드리면 트임이라든지 다시 그럼 로봇스타는 무조건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갈 것 같아요. 왠지 로봇 관련주들이 모양상.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한국 화장품도 괜찮고요. 한국 화장품이 별로면 뭐 MFC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청당 글로벌이 이제 내일이면 풀리거든요. 내일 지나면 이제 목요일날 때 풀리는데, 목요일날 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단기가열 때 갈 수도 있거든요. 단기가열 때 또 신고가 나오면서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 보시면 안 되고, 혹여나 조정이 또 나오면서 내일까지 조정 나오면서 모양을 좀 유지하는 형태라면 보셔도 됩니다. 근데 모양상으로 화장품 관련주는 일단 저는 한국 화장품, 이게 원조격 대장주인 한국 화장품하고 그럼 MFC, 최근에 흐름 좋았던 MFC 보시면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가져와봤는데 약간 시장이 훈탁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가져왔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하고요. 하나솔루션은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흐름상 봤을 때는 한번 돌파 나오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15% 정도의 수익은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그 중에서 탑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이 차트 흐름이 제일 좋아요. 모양상으로는. 그래서 하나솔루션 공략해 보시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OCI 홀딩스도 있죠. 대표적으로 OCI 홀딩스도 있긴 하지만 OCI 홀딩스도 제가 봤을 땐 갈 것으로 보여져요. 모양이 이 종목도 역시나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상대론적으로는 전 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좀 흰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점과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모양이 일정하게 흰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상대론 봤을 때 뭐 11만 원 그때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해 보여요. 이 종목도 11만 원대까지. 그러면 2만 원대 더 가니까 한 2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나오는데, 그래도 요즘은 하나가 대세잖아요. 하나그룹주들. 그러니까 상대론적으로 하나그룹주들 중에서 상대론적으로 수급이 안 좋은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말씀드린 거고요. 바닥 대비 지금 2배, 2.5배 정도 갔으니까요. 보통 하나솔루션 말고 이제 하나그룹주들 보면 뭐 4배, 5배, 뭐 6배, 뭐 10배 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풍력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핫하기 때문에 특히 태양광 관련주하고 ESS 관련주들이 수혜를 이번에 또 에너지 고속도로도 그렇고 수혜를 볼 만한 그런 그 섹터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안전빵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시 강조 드리지만 그 로봇 관련주하고 화장품 관련주 특징 특히 좀 화장품 로봇 관련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전일 말씀드린 톱텍은 매수를 못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갭으로 뛰어서 어차피 매수를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면 안 됩니다. 톱텍은 매수 추천해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트임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텍시스 최근에 말씀드린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빼먹는 게 없죠.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늦게 올리고 있는데요. 장이 워낙 좀 혼탁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목을 뽑기가 좀 어려움도 있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그 주식에 대한 공부를 뭐 하다 보니까 시간 간지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